IMF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정말 알고서는 하는 얘기인가라는 의구심이 있으면서도 주목하고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말하는 이 해법 세 가지가 큰 틀에서 봤을 때 거대 자본들이 올 건가 말 건가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가 무시는 못합니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무시는 못하는 겁니다. 권혁준 평론가님. 네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디테일로 갖고 보면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정말로 디테일한 건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건 느끼세요? 충분히 느끼죠. 왜냐하면은 아까도 우리가 그 김광도 석좌 교수 얘기 잠깐 했는데 예. 이분이 이 얘기했어요. 어떤 거냐면 워싱턴에서 페이퍼 보면서 통계치 보면서 분석하는 사람들보다 차라리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 경제 연구원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정부라든지 아니면 한국은행이라든지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어떤 정부의 주체들 기관들이 더 정확하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위기 진단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방법론 쪽에서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이걸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거는 IMF가 아니라 그 진단들이 아니라 우리다. 우리 정부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 정부 아니면 우리 기관 아니면 우리가 민간 경제 연구소라든지 기본적으로 뭐 산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업과 학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분들이 이끌어가는 거지 사실 IMF에 이끌어간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긴요. 그거에 좀 저는 굉장히 의미 부여를 저는 하고 싶다는 거죠. IMF 본부가 미국 워싱턴 DC에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거기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로 나가요. 현재 청와대 경제수석인 윤종원 경제수석이 IMF 상임이사 하셨던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IMF하고 긴밀한 연락이 가능하신 분이죠. 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를 왔어요. 이거를 진단을 하는 기초 자료들은 우리 정부가 주고 우리 경제 민간 연구소에 주는 거죠.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줘서 이거를 짚어보려고 이제 쭉 해주고요. 대개 한 열흘 정도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쭉 뭐 진짜 시간별로 인터뷰를 딱 하기 때문에 근데 다 가세요. 뭐 KDI도 가고 어떤 때는 민간 연구소도 만났다가 이제 정부 측 사람들 제일 만나고 정부도 부처별로 다 만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나온 IMF의 세 가지 해법. 진단은 이제 여러분들 들었을 거고 해법부터 가보죠. 추경을 편성하랍니다. 권고사항으로. 이정옥 교수님. 그냥 추경이 아니고 GDP의 0.5% 액수까지 딱 정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라고 하는 게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원래 이런 식으로 권고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경제 성장률을 2.6에서 2.7로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내부적으로 보시면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는 기관들의 한 16개를 평균을 내면 한 2.5 정도 나와요. 2.5 정도 % 나오는데 이 2.59%를 약 2.5로 나눠놓고 GDP 0.5%를 계산을 하면 0.0125가 나와요. 그러면 저게 이제 그냥 수치적으로 2.6이 넘어서면서 저게 이제 재정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성수 효과가 있거든요. 돈이 도니까 그걸 합하면 딱 2.6에서 2.7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IMF라는 사람은 2.6, 2.7이라고 하는 이 숫자 사실은 IMF가 뭐가 강하냐 하면 아까 우리 최고문 이야기했지만 저 사람은 디테일이 약해요. 디테일은 한국 와서 들어보고 가는 거고 저 사람들이 강한 것은 모델 이코노미입니다. 예측 모델입니다. 사실은 저 사람들이 그 어떤 IMF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세계 경제 정책이라든지 국가별 예측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파워풀한 건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2.6이라고 자기들이 예측한 걸 맞추려고 그러면 당연히 0.5 이상 정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 계산하면 나와요. 학술적으로 보면은 본인들이 예측한 예측치를 맞춰서 역산을 해보려면 현재 기준에서 GDP의 0.5%의 추경이 더 필요하다. 이런 계산으로 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충분하죠. 저 사람들은 2.6, 2.7을 자기들 IMF 모델로 돌렸을 겁니다. 아마. 그 팩트만 놓고 보죠. IMF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 반응을 제가 봤더니요. 미세먼지 추경 고려하면 함께 검토할 수 있다. 권혁준 평론가님, 이건 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되던데 맞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런 얘기예요. 시장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운 띄었다. 왜냐하면 그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내놔라 이제 국민들이 얘기했을 때 실제적으로 추경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추경이 만약에 이뤄진다면 사실 여기에 이제는 정부의 속뜻은 추경을 하고 싶은 건데 이제 미세먼지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미세먼지 추경이 예의가 공론화가 되고 공론장에 뛰어든다면 아젠다가 된다면 말 그대로 이제는 경기 부양 이제는 추경까지 덧입혀서 이제 진행하겠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속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속사정만 놓고 다시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정부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데 이게 뭐 벌써 얼마나 몇 달 됐다고 추경이냐 소리 나오는 상황이니 네네. IMF가 와서 추경 얘기를 해주면 네. 아이고 울고 싶은데 한 대 꿀밤 한 대 딱 맞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이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전에 이렇게 좀 그러니까 분위기를 딱 맞아요, 그냥. 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나. 최 고모님 번역기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저는 뭐 복잡한 계산보다 이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지금 2.6, 2.7인데 GDP를 0.5 하면 우리가 이 추경을 했을 때마다 이 얼마나 GDP에 기여를 했는가 쭉 이제 계산한 게 있거든요. 그게 0.04에서 0.6%예요. 그러면 만약 추경이 잘 돼서 뭐 8조가 됐든 10조가 됐든 그런 효과를 나타내면 0.6이 떨어지면 2%거든요. 2%.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조금 이 정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2.0이 깨지는 건 이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깨지려면 가서 추경해. 더 확장적으로 써. 이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와중에 이제 나온 얘기는 아니 뭐 슈퍼 예산 했지만 지출 증가율은 안 높다는 거죠. 왜냐면은 아주 의무성 지출에서 지금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는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걸 다 쓰게 돼 있는 건데 지출선 예상이 의무적 지출. 그러니까 요 대목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할까 모르시겠어요. 이게 무슨 경제 이런 거보다 무조건 한 해 무조건 나가는 돈들. 예를 들면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인건비라든가 또 우리 소득에 저소득층 주는 거라든가 또 유치원 영아들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히 들어가는 것. 그래서요 요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40조가 늘고 이랬지만 사실 일자리에 관한 부분이 증액되는 지출 증가를 보면요 2.3%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너무 많이 쓴 거죠. 많이 썼는데 사실 그래도 효과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에 강한 거를 내려면 그거 늘리려는 그런 속뜻을 저희가 보는 거고요. 진짜 써야 되는 실탄은 없다라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잘 보시면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노동복지 교육 쪽이거든요. 거기는 20%대의 지출 증가율이 있는데 일자리는 작년에 기저효과라 그러죠. 작년에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2%대의 증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추경 얘기를 지금 급히 꺼낸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 저는 대단히 무책임한 질문이지만 답변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어려운. 다 좋은데요. 계속 이렇게 무한정 세금 걷어서 이렇게 무한정 써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이 국민적 의구심. 그냥 막연한 이 걱정. 요거 좀 한번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이종옥 교수님. 쓰려면 돈이 필요하면 써야죠. 세금 더 필요하면 더 걷어야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작년에 편성한 470조 예산이 부족해서 9조를 더 걷어서 써야 한다? IMF의 지적과 정부의 막연한 기대, 은근한 기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2019년도에 GDP 대비 그 국가 부채를 39.4로 해놔놨어요. 그건 뭘 의미하죠? 그러니까 GDP에서 국가 부채를 줘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걸 39.4를 한 40%까지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이제 작년에 이제 지금 39.5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39.4를 했거든요. 올해 예측대가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0.1%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 0.1%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부가 이 추경을 해서 약 9조 정도를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경제라는 게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2월달 들어가지고 사실 수정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를테면 무디스 같은 경우는 2.6에서 2.1로 내려버리고 그렇죠. OECD는 확 내려가니까 전망치들이 내려가는 추세예요. 내려가니까 사실은 어찌 생각하면 지난해 우리가 2.7%가 될 때 정부 지출의 경제 성장 2.7% 할 때 정부 지출이 5.6%라고 요 근래치고는 최고로 이 지출이 증가했어요. 그 덕분에 작년에 2.7%가 어찌되면 방어가 된 거예요. 올해는 한번 보십시오. 제조업 지금 현재 기여율 낮아지죠. 건설업 별 없죠. 그러니까 사실 경제 성장률을 2.6% 정도를 유지하려 그러면 정부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정부 지출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 지출밖에 답이 없다. 네, 지금 보시면 제조업에서 수출을 부진하죠. 예. 자동차 수출 잘 안 되죠. 건설을 그렇게 해가지고 뭐 특별히 나아지는 거 없죠. 그래도 민간들의 소비가 지금 뭐 경제가 안 좋다 그러니까 좀 닫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2.6% 정도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그로는 정부가 돈을 푸는 게 아마 고육지책이다. 고육지책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예. 2.6% 정도. 근본에 동감을 하는 게 차라리 정부가 경제 안 좋다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재정 지출을 하겠다. 아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사실 소비자나 아니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편할 텐데 이거 자꾸 미세먼지의 추경에 덧입혀서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가 있고 불편한 거죠. 사실 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추경할 거면 예비비 있지 않느냐. 예비비가 지금 얼마면 3조 원 있거든요. 국회에서 책정해 놓은 예비비가 3조 원이라는 재난에 대해서, 돈이 재난 대책에 대해서. 그렇죠. 미세먼지가 지금 사회 네네. 재난으로 지금 통과됐죠, 법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재난에 대해서 예비비 3조 있는데 그거 갖고 충분하다.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자꾸 비꼬아서 얘기하지 말고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돌려 얘기하지 말라. 그냥 추경 필요하다. 예, 저도 예. 추경 필요하다는 거는 인정하거든요. 지금 네, 교수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자, 게. 그러면 공통점 하나는 지금은 재정 건정성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대로 놔두면 불경기가 고착화되니까 돈 풀어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된다라는 데는 다 동의를 한다. 다만 그 명분이 미세먼지니 뭐니 이렇게 돌려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민간 시장 논리는 뭡니까?